안녕하십니까. 황영숙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교재 내용 페이지 보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교재는 23페이지 재무제표 펴놓으시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좌 내용이 조금 많고요. 중간중간에 중요 부분들이 좀 나올 것이고 풀이해야 되는 문항수도 조금 있어요. 저희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렸죠.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자? 내가 미리 풀고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고 멈춰놓고 풀고 들어오셔라.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네, 아니면 풀이를 듣고 개인적으로 무엇 하시자.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풀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진행되는 부분은 회계의 개념과 순환 과정 중에 두 번째 부분이죠. 여러분, 재무제표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다 피셨을 거고요. 자, 재무제표 부분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재무제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재무제표 종류는 누가 있는지부터 등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무제표 용어는 첫 번째 강좌 얘기했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자, 지금 회계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했었고, 그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할 것이다. 수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수단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기업 실체라고 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기업 실체가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재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식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그 재무제표의 요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이 종류 반드시 무엇 하시자? 숙지. 자, 숙지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반복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정의를 물어볼 땐 간단한 용어는 가져가신 게 좋잖아요. 그 가져가실 때 이렇게 노란색 표시에 있었던 용어들은 꼭 숙지하셔야 돼요. 말장난치기 딱 좋은 용어죠. 그럼 뭘까요? 일정 시점을 뭐로 바꾸면 돼요? 기간. 이해되셨어요? 재무상태 뭐로 바꾸면 돼요? 경영성과. 정태적이다라는 거 뭐로 바꾸면 돼요? 동태적. 그리고 우리가 발생주의, 현금주의라는 용어를 해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발생한 기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표현해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런데 그 부분으로 작성하지 않는 재무제표 하나가 있어요. 현금주의.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걸 근거로 작성해달라. 그걸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거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뭐로 바꿔놓으면 돼요? 아, 다른 아이들 중에, 그럼 다른 아이들은 여러분 지금 종류가 몇 가지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네요. 그 5가지 사지선다 만들기 좋겠죠? 용어 길게 물어볼 수 있게 딱 좋죠? 자, 그러면 용어 바꾸기도 좋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재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를 보여줘야 되니까 점을 찍어놓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5만 원이 있는지, 근데 그 5만 원이 오늘 5만 원인데 제가 만 원을 점심 때 사용했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는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요? 5만 원이었던 현금이 4만 원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럼 식사하기 전인지 식사한 후인지, 그럼 여러분 일정한 시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걸 기간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뭔가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보여주자. 그걸 일정 시점,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 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에 대한 표시 부분의 정보를 무엇한다? 제공한다. 그럼 여러분 정보 제공 용어들은 다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할 건 뭘까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 또는 보고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자? 재무 상태표. 자, 그럼 여러분 재무 상태표는 일정한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태적이에요, 동태적이에요? 정태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태적 보고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건을 열심히 팔았느냐? 여러분 매출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오늘의 매출이 얼마냐? 한 달의 매출이 얼마냐? 1년의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에, 그러면 회사가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
그러면 여러분 벌기 위해서 쓴 돈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자? 경영성과. 그래서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경영성과와 표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그럼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 12월 31일. 자, 그럼 일정 기간이죠, 여러분? 그러면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자? 동태적 보고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본 변동표도요. 여러분 말 그대로 자본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정 기간에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겠다. 근데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그럼 이들도 뭘까요, 여러분? 동태적 보고서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유입되었다. 밖으로 나간 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유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간에 또는 일정한 점에 생겨져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발생 주의 또는 발생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돈이 나가지 않은 건 우리 무엇하다 정리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의미예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지금 현재 펜을 사왔는데 외상으로 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외상이면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회사는 펜이 생겼죠. 그런데 갚을 빚이 있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데 현금주의는 돈을 아직 안 줬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돈의 흐름만 보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작성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현금주의로 작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재무제표란 부분에 봤더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상을 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회계의 종류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회계의 종류는 또는 분류는 뭐가 있더라? 기업회계가 있다. 그쵸? 기업회계의 용어를 가져와서 뭐 얘기했어요? 재무회계, 그리고 회사의 내부적으로 필요한 관리회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 관리회계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원가회계가 대표적인 관리회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세무회계. 자, 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계 처리를 할 때 기업회계라는 거에 맞춰서 했는데 그 기업회계 종류를 제가 일반 기업회계, 중소기업회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국제회계기준이란 이런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재고자산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아직 못 팔아서 기말에 남겨져 있는 게 있다. 그럼 기말에 남겨져 있는 부분은 내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고 남겨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산 걸 먼저 팔고 아주 오래된 재고만 남겨놓은 건지 뭔가 정리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기재해 주는 걸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주석이 왜 필요하냐?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재무제표에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재무제표의 세부상에 어떤 식으로 했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상에 한계가 있더라. 그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가 또는 부연 정보를 기재한 내용들이 필요하더라. 그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고요. 그 주석은 대체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한 뒤쪽에 붙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재무제표 종류 기억해 주시고 노란색 표기했던 용어들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재무제표 종류 중에 누구부터 들어갈까요? 재무상태표부터.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달라는 용어 있었어요, 여러분. 뭐 기억해달라?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표 또는 보고서이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는 일정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일정 시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무엇을 재무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이게 어딘가에 써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점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누굴 말하자 자산은 얼마이고 갚아야 될 빚을 우리가 부채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내 돈을 자본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고 있는 또는 보고하고 있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라고 이름표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이름 명기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손익계산서로 바뀌면 여기 어떻게 바뀔까요? 손익계산서.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었어요? 일정 시점이었어요? 일정 시점. 그래서 우리 금년도로 얘기하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회사가 12월 31일은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2019년 6월 30일, 어떤 회사는 2019년 3월 31일 그런 걸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회계 기간은 무엇이 가능하다?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모두 다 동일하진 않고요. 다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 시점이 언제이다? 12월 31일인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어느 회사 거인지도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 기업명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어떤 회사는 원화로 표시하고 어떤 회사는 달러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일본 회사는 뭐로 표시하고 싶어요? 엔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나라 돈으로 표시하고 있으면 우리